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즉 ICT 업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계가 요구한 사항들을 받아들인 건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 연장근무 인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계도기간 6개월 설정에 이어 재계가 요청한 보완책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하여 탄력 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탄력 근로제는 3개월 이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인데 재계는 3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가 있는 ICT 업종 등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최대 40만 원 급여 보전 방안과 대기업 신규 채용 80만 원 급여 지원 등 보완책도 마련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그 급여에 그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급여 보전을 마련하고 있고. 하지만 탄력 근로제는 노동계가 꼼수로 지목해온 제도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보하겠다는 사인을 현장에 보내는 자체가 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52시간제 근무까지 일자리에 직결된 정책에 대해 여러 보완 의견이 나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노사 간 의견차를 좁혀야겠지만 무엇보다 영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52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벌 유예 기간이 있지만 성급한 시행이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최저임금을 우리가 일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먼저 해서 정착되는 것을 봐가면서 근로시간 줄이는 문제를 한다든지 또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를 한다든지 해서 해나갔으면 문제가 훨씬 더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재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준비를 잘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를 잘 도와주면 결국은 일자리의 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입 범위도 넓혀졌으니까 많이 올려라. 기업하시는 분들에서는 그거 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 많이 못 올리겠다. 딱 부딪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중소, 영세, 자영,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52시간제도 노동 생산성이나 업무 간 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관철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며 싸울 것은 싸우겠지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취업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대기업들에 취업한 배경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인사혁신처와 신세계, 대림산업, JW홀딩스 등 기업 4곳입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 심사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받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해 심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대여섯 명으로 압수물 분석 후 더 많은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배경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 의혹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열사인 신세계 페이먼츠에 취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대림산업은 최근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회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포착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기 전 내사를 벌여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불법 취업 의혹을 받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검찰이 최근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범죄인 양 기정사실화하며 흠집내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불법 전관 취업 등을 조사하겠다며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기업 부당거래를 조사해온 검찰 부서가 비슷한 업무를 해온 공정위를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검찰은 두 사람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자리를 얻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1년 전과 5년 전 중소기업 중앙회 상임감사와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맡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상임감사에서 공정위 2인자로 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쳤고 김상조 위원장을 도와 재벌개혁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공정위 흠집내기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중기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고시 명단에도 중기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출신의 전현직 중기중앙회 간부 2명도 재취업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도 김 전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았을 때 취업 제한 규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과거 재취업을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엮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공정위와 협상하는 도중 압수수색한 배경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내사했고 공정위를 예우했으며 전속고발권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조선업계 선박수주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선박과 달리 해양 플랜트는 수주 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모두 15척.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인 35척 가운데 절반 가까이 수주하며 국가별 수주 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누적 실적을 봐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물량의 상당수가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에 집중된 것도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러시아 북부 지역에선 가스전 개발 사업인 2차 야말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쇠빙 LNG 운반선 등의 대규모 발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1차 프로젝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발주된 쇠빙 LNG 운반선 15척을 모두 수주한 경험이 있어 우리 업계로선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선박 분야에서 고공행진을 벌이는 사이 또 다른 먹거리인 해양 플랜트 수주는 몇 년째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떨어지자 해양사업본부의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임원도 3분의 1로 줄이는 등 업계도 비상입니다. 해양 플랜트 발주 경향이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업체에 비해서 다소 소외되는 경향을 후발주자들에 비해 그나마 우위에 있었던 해양 플랜트 건조 기술도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만 스트레스나 스마트폰, 음주 등 다양한 영향으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수면장애 치료를 받은 사람이 51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화장품과 호텔 등 다양한 업계에서 숙면을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5시간이 하나 잦은 밤샘 등 평소 수면 패턴을 모니터 입력하자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는 진단서가 나옵니다. 최근 한 화장품 업체가 만든 숙면 연구소는 침구와 향기, 소리 등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도중에 많이 깨는 타입이고 또 자고 일어나면 어깨 아프고 해서 그걸 입력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제품을 추천해 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 이곳에서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잘 수 있는 시에스타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네, 여의도 인근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 일반인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방문해주고 계시고요. 잠깐 이렇게 낮에 잘 수 있다면 이건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호텔 업계에서는 숙면 패키지가 등장했습니다. 여름철 열대야나 장마 등의 영향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베개 선택 서비스, 아로마 숙면 화장품, 그리고 조도와 온도 등 숙면을 취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숙면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숙면 산업 영역은 점점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7월부터 서울에서 출산하는 가정은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산후조리 서비스도 반값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축기와 유아용 칫솔 등이 담긴 아기 수유 세트와 체온계 등으로 구성된 아기 건강 세트, 아기띠와 가재 손수건 등으로 구성된 외출 세트까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선물하는 출산 축하용품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생한 아동을 서울시민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이번 7월부터 서울시에서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돕고 신생아 돌보기와 가사 활동을 도와줍니다. 비용의 50%는 서울시가 지원해 출산 가정에 부담이 됐던 산후조리를 반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 좀 더 현실에 맞게 보강하기 위해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신생아를 입양하는 것이 아닌 직접 산모를 고용해서 대리 출산을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하는 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임신할 산모를 직접 고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요. 캄보디아에서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 출산 알선 조직이 적발된 겁니다. 지난 21일 캄보디아 경찰이 인신매매 혐의로 4명의 캄보디아 여성과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무려 33명의 대리모를 찾아 사회복지부로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출산 후 신생아를 제공할 목적으로 모두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대리모가 33명이나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이미 아이를 원하는 이른바 의뢰인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모두 아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대리모에게 임신할 경우 $500를 지급하고 출산 후에는 한 달에 $300를 양육비로 주는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10,000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미 20여 건의 대리 출산이 이뤄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대리 출산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캄보디아 역시 대리 출산 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캄보디아에서 대리 출산은 불법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외국인 국적자를 위해 돈을 받고 대리 출산을 한 사례가 늘자 지난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인신매매로 규정해서 전면 금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여성을 고용한 불법 대리 출산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조직은 아예 라오스로 근거지를 옮겨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불법으로 대리 출산을 알선하는 조직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처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대리 출산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500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열악한데요. 게다가 여성들의 일자리는 보수가 낮을 뿐더러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0년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대리 출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여성들을 불법 대리모로까지 나서게 한 것이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이 캄보디아만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아예 대리모 사업까지 성행하며 대리 출산 시장 규모만 무려 $4억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불법 출산했을 정도로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리 출산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예 대리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출산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 시설을 갖춘 기관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기관을 통해 매년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들이 대리모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대신 낳아주고 받는 돈은 평균 700에서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빈곤층 가정의 10년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마저 생계를 위해 대리모의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고 지난해부터 정부에선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대리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학과 생물학적 이유 등으로 직접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어찌 보면 대리 출산은 희망과도 다름없겠지만 문제는 대리 출산이 윤리와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러한 일이 불법적으로 일어나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캄보디아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인신매매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경매로 암암리에 사고 파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입양된 아이 중 일부는 윤락가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종교의식의 제물로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리모는 물론 아이에게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SNS를 통해서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아이를 입양하고 받은 돈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법망을 피해 아이가 입양되면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함부로 다뤄지는 행위, 우리나라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